미움받을 용기 여러분들 대부분 읽으셨죠? 제목 아시는 분들은 더 많으실 거고요. 정말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미움받을 용기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거나 아예 잘못 읽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가 책을 이렇게 읽게 되는 건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요, 우리 미움받을 용기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사실 요거 한 방이면 우리 인생 철학을 정말 반듯하게 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우리의 인생관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네, 잘못 읽었다고 제가 퍽 하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의아해 할 수 있는데요.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시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프로이트의 원인론과 아들러의 목적론의 차이. 이거는 대부분 확실하게 기억하십니다. 요컨대 모든 것을 원인론으로 해석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목적, 자신의 현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세우면 과거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목적론적 사고가 엄청 중요하다.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억하시는 거, 과제 분리를 해야 된다. 이거 아이들 교육할 때 아이의 과제하고 나의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해석되고, 특히 가족 관계나 회사에서의 관계에서 과제 분리라는 단어가 아주 매력적이죠. 이거 대부분 기억하시죠. 또 경쟁심과 열등감을 극복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또 미움받더라도 과감하게 자유롭게 행동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통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은 파악이에요. 물론 중요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정말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메시지는 후반부에 나옵니다. 1, 2, 3, 4, 5일 동안의 대화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특히 4일, 5일의 대화가 이 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미움받을 용기는요, 이게 우선 수치부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게 전 세계 40여 국에 번역이 됐고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엄청 많이 팔렸는데 2022년 통계로 일단 1,000만 부를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적어도 한 1,200~300만 부 정도는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1,000만 부 이상 나간 책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정말 그 내용이 가치롭고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판매 실적을 냈겠죠. 또 하나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징은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느꼈겠지만 대화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철학자하고 청년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청년이 계속 뻗팅기죠. 그래서 철학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설득시켜가는 그런 형태로 책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철학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읽히는 책이다. 이게 이제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요, 그 핵심 뜻이 거꾸로 너무 쉽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쭉 다 읽고 있어 라는 느낌으로 완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책에 담고 있는, 또는 저자가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읽는 요령,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면요, 5일간으로 이제 챕터가 나눠져 있으니까 각각의 날의 핵심 질문이 뭔가, 이거는 파악하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날은요, 열등감, 자기 혐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날은, 자, 우리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이데거의 표현이죠.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세상 속에 던져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두 번째 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날은 인간관계가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실제로 그걸 많이 느끼죠. 너무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지? 하는 것이 세 번째 날의 질문이에요. 네 번째 날은 어떻게 하면 가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 가치로운 존재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날에는 나다운, 이게 중요해요. 나다운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다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은 질문을 항상 장별로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을 메모해서 써서 이렇게
가까운 데다가 세워놓고 책을 읽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정도로 질문을 파악하는 것은 독서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런 쉽게 읽기는 책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놓치기 쉬우니까 꼭 질문을 써놓고 이 책을 다시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핵심 질문이죠. 결국은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책의 핵심은 4일, 5일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의 후반부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 앞의 얘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느끼는 문제를 조금 전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책의 핵심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배경에 깔려있는 인식이 공동체 감각이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는 뭔 얘기인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죠. 결론적으로는 이 공동체 감각이란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걸 감각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드디어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왔을 거예요. 기시미이치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왜소해서 어릴 때는 그것이 컴플렉스처럼 작용을 했어. 제가 기시미이치로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더 왜소하더라고요. 작고 깡마르고 이제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때가 돼서 깨달음을 좀 얻으니까 내가 이 왜소하고 작은 몸짓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편하게 보겠어 하는 얘기를 해요. 어떤 느낌이에요? 아, 이것이 자기 수용의 실체구나 하는 것들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확 하고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침에 김 교수의 이름 모닝 루틴이라 그래서 줌 켜놓고 같이 공부하는 그 모닝 루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줌을 켜놓고 다 영상을 켜요. 물론 영상 안 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사정이 안 되면 안 켜시겠죠. 그런데 영상을 켜고 공부를 아침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줌 켜놓고 그냥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줌에 영상 켜져 있는 분들의 그 기운이 느껴져요. 이걸 오래 하면 점점 더 느껴집니다. 그리고 영상을 켜서 자기 얼굴에서 발하는 그 약간의 기운 같은 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발하는 것이 아주 작은 사랑일 수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니까요. 이런 느낌을 공동체 감각이라고 해요. 자, 다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행위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자기장처럼 뭔가 기운 같은 걸 발하고 있다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자기장 안에서 우리가 함께 존재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졸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감시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되면서 더 집중력도 좋아지고 졸지 않고 또 딴짓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게 되는 이런 느낌. 이게 공동체 감각이에요. 함께 존재함으로써 다 의미롭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 있죠. 회사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공동체 감각의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길을 걸어갈 때 가로수가 서 있어 그 나뭇잎 이 모든 것이 공동체적으로 서로 힘을 발하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그 긍정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공동체 감각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전제가 되면 어떨까요? 다 같이 있는 존재들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 그 인식에 도달했을 때 자기 수용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일까?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예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저는 윤슬론이라는 것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이 쭉 잔잔히 흐르고 있어. 역광의 햇빛이 쭉 비쳐. 그러면 잔잔히 흐르는 강에 약간의 이런 물결이 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물결이 반짝반짝 빛나서 보이는 거. 그거 우리가 보통 윤슬이라고 하죠. 우리는 거기에 하나의 윤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물은 도도하게 흘러가고요. 우리는 거기에 작은 윤슬 하나로 존재함과 동시에 반짝반짝 빛나는 가치로운 존재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윤술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는 큰 강이 흐르는 곳에 그 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 역할을 함으로써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움을 삶에서 실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기시미이치로가 내가 왜소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랑 이야기를 할 때 아주 편할 거야 라는 자기 수용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자기 수용의 핵심은 그렇게 나의 특성, 나의 개성, 내가 갖고 있는 성질 이 모두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상태에서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becoming의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이에요. 요컨대 우리 질 들레즈가 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이란 생성의 존재야. 다시 말해서 becoming이죠. 조금씩 변화하고 만들어가는 존재거든요. 자기 수용을 한 상태에서 먼 미래의 어떤 신기루와 같은 미래상을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의 꿈처럼 아주 얇게 그러나 아름답게 존재하고 우리는 그 존재를 향해서 조금씩 becoming 만들어져가는 생성해가는 존재다. 이게 자기 수용론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타자 신뢰라는 개념이 이 책의 후반부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결국은 구성 부분 윤술 떠올리시면 돼요. 구성 부분 모두가 가치로운 존재다. 가치 긍정의 생각 방식을 우리가 타자 신뢰라고 하거든요. 못 믿을 사람이 나에게 사기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뢰합니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긍정성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믿음, 그것이 타자 신뢰의 핵심입니다. 공동체 감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런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다름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의미를 상호 발견하면서 또 상호 영향 미쳐가면서 생성, becoming 해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삶의 의미가 결국은 타자 공헌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타성의 삶의 의미를 타자 공헌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확 하고 느낄 수 있죠.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낀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7가지 또는 12가지 또는 30가지 이 여러 케이스에서 이타성의 행위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이것을 핵심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그러면 이 책을 우리가 정말 값지게 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해가 도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질문으로 던져졌던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질문하신 대로 우리가 공동체 감각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수용, 타자 신뢰, 타자 공헌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이 너무 쉽죠. 열등감 그리고 자기 혐오의 생각 이것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체 감각과 우리 삶이 사랑주기의 삶이야. 이런 철학을 알게 되면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얘는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겠죠. 목적론적인 사고라는 것은 이러한 인생관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혐오의 생각이나 열등감의 생각이나 이것은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는 얘기로 충분히 답이 되겠죠. 두 번째 날의 질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 나다움의 개성을 살려야죠. 그러니까 윤술의 존재죠. 하나하나 다 빛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개성을 살리고 또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핵심이라는 것으로 답이 바로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함께 존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조화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임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흘째는 인간관계가 막 어려워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제분리와 저는 쿨 트러스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러나 깊은 사랑을 갖고 타자의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이 상태면 한 발 떨어진 상태에서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공동체 감각에서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답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어떻게 하면 가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이 책에서 그래서 우리는 셀프 인터레스트에서 소셜 인터레스트로 점점 진화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만의 관심에 집중해 있다가 이제 공동체 감각을 느끼게 되면서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터레스트가 생긴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 책에서 이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다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답 딱 나왔죠. 타자 공헌이 결국은 우리 삶의 길잡이 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책의 말미에
키시미치로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의 본래적 욕동이 무엇인가? 결국은 나다움을 찾는 것이죠. 그것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모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 있는 존재들도 나의 그 자유를 박수 쳐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타자공헌의 삶,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타성을 의미하죠. 이것에 의해서 의미를 생성해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000만 부 이상 팔린 이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지 확실하게 탁 하고 깨달음을 얻으셨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켄 대학이나 이룸 모닝 루틴이나 또는 이룸 다이어리 쓰는 이 분들은 다 이제 인원이 엄청 많은 단톡방에 같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함께 무엇인가를 해가는 우리 네트워크 안에 계신 분들은 보통 5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엇인가를 같이 하는 게 되게 익숙하세요. 제 오늘 영상을 듣고 키시미치로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열어가지고 5분 정도 모여서 미움받을 용기를 한 달 동안 읽고 매주 한 번씩 1시간 정도만 모여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해가면서 이 책을 읽으신다면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내용 소개한 것이 조금 더 자기에 맞게 또는 깊이 있게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독서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